기록형 인간. 저자 이찬영은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1995년 이랜드그룹에 입사해 약 20여 년간 사회생활을 했다. 평사원부터 임원까지, 중국지사 법인장에서 개인회사 CEO까지 경험한 제너럴리스트이다. 여러 위치에서 업무의 기록 경영을 접목하면서 발생하는 경이적인 효과를 목격한 후 기록관리 디자이너로 인생 2막을 열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한국기록경영연구소 대표로 자신의 기록 경험과 다양한 실전 사용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 알려준다. 한 장날을 세우는 기록의 힘. 역사는 기록이다. 모든 인생은 기록하는 만큼 성장하고 완성되어 간다.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스며든 훗날에도 기록된 분량만큼 역사에 존재한다. 한 사람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또한 기록과 그 족적을 같이 한다. 몸은 죽고 썩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기록은 남는다. 반대로 기록되지 않은 나의 모습은 기껏해야 자녀들의 희미한 기억일 뿐이다. 결국 훗날에 남겨질 나의 모습은 나에 대한 여러 기록의 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기록되고 있는가?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자신만의 기록이란 나만의 방법으로 오롯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거창한 소설이나 시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여 역사 속에 자기가 쓴 분량만큼 존재하기를 권한다. 그렇다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쓸 것인가? 2장 손기록 vs 디지털 기록. 역사는 기록과 함께 시작되었다. 역사는 기록이 없었던 선사시대와 기록이 시작된 역사시대로 나눈다. 인류의 첫 기록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점토판에 날카로운 물체로 새기는 방식이었다. 이때가 BC 4000 물결표 쌓인 BC 3500년 무렵이다. 기록을 담는 도구는 점토판에서 파피루스로 그리고 종이로 발전한다. BC 105년경에 후한의 체륜 이 종이를 발명하면서 기록의 역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751년 당나라와 아라비아와의 사이의 전쟁을 계기로 종이 제조술이 서양에 전해졌고 1150년 스페인의 유럽 최초의 종이 공장이 세워질 수 있었다. 독일은 1228년, 영국은 1309년에 종이를 접하게 되었다. 그 후 15세기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함으로써 인류의 기록 역사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1990년대 중후반에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현재는 일기와 노트 필기, 메모, 서예 등의 개인 글쓰기 외에 많은 기록이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종이와 펜은 여전히 기록의 주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 전통 방식의 손기록의 장점은 무엇일까? 손기록의 장점은 크게 편리함과 학습 효과다. 첫 번째인 편리함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손기록은 디지털보다 더 쉽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각종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다. 손기록의 두 번째 장점인 학습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기록할 때 손 근육의 움직임은 학습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것과는 다른 효과다. 콜레주 드 프랑스의 스테니 슬라스 디아이는 글을 쓰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특별한 신경회로가 있다. 기록하면 배움이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손기록을 위한 노트를 고르는 법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제본형부터 스프링형과 바인더형의 다양한 노트가 존재하는데 저자는 첨삭하고 보완할 수 있는 노트로 바인더형 다이어리를 추천하는데 구멍의 개수에 따라 30, 50, 70 그리고 20공 등이 있다. 바인더형 노트는 자료의 추가와 수정이 용이하며 안에 추가할 내지 또는 속지는 유선 노트, 모눈 노트 그리고 점들이 있는 도트 노트가 있다. 도형과 표를 그리기엔 도트노트가 편리하므로 기록의 형태에 따라 내지를 선택하라고 충고한다. 편리하고 학습에 효과적인 손기록의 장점을 능가하는 디지털 기록의 장점들도 있다. 디지털 기록의 최대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시인성 비지벌러티과 후작업의 편리함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검색의 유용성이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메모 앱들이 뜨고 있는데 이러한 메모 앱들을 잘 사용하면 저장 공간을 걱정하지 않고도 많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저자가 추천하는 메모 앱은 인기 순위가 가장 높은 에버노트이다. 하이브리드 기록으로 경계를 허물다. 하이브리드란 혼종을 말한다. 다른 종 간의 결합을 뜻하며 다른 기술의 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록 방식에서도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기록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야기한다. 즉 디지털로 관리하는 기록을 출력해서 다이어리에 넣는다든지 아날로그 방식의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모 앱에 붙여넣고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세 장 일상을 기록하라. 이 장에서는 일기 쓰기, 편지 쓰기의 장점과 노하우를 설명한다. 일기는 자신의 역사이자 힐링의 장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아미엘의 일기를 쓴 철학자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은 18세 때부터 60세까지 일기를 썼다. 그는 일기는 고독한 사람의 정신적 친구이고 위로의 손길이며 의사이기도 하다며 일기의 가치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현했다. 부활을 쓴 톨스토이는 19세 때인 1847년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려 63년 동안 일기를 썼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불우하게 자란 그가 위대한 문학가이자 사상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이다. 그는 평생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대단한 일기,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 저자는 그냥 하루의 주요 사건과 감상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일기의 1차적인 목적은 이렇게 오늘의 기록을 미래와 연결하는 것이다. 일기는 그렇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간다. 지난날의 일기를 읽는 것은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고 희노애락의 순간을 현재로 불러오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해준다.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기 쓰기는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텍사스대 교수는 괴로우면 글을 쓰라고 충고한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회피하기보다 글쓰기를 해보면 놀랄 만한 효과가 생긴다고 말한다. 생각, 감정, 행동을 억누르면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그럴 때 일기를 통해 감정의 비상구를 만들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글쓰기가 괴로운 심정을 천천히 돌아보고 정리하는 데 무엇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은 좋지 않은 경험과 느낌을 객관적으로 살피게 된다. 이렇게 일기에는 심리치료 효과가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편지 쓰기 또한 일상의 기록의 형태이다. 저자는 편지를 통해 사이가 소원한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진심을 담아 손으로 쓴 편지는 화해의 도구이자 기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내장 가치를 찾는 묵상일기. 묵상은 그 대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대상이 없이 묵상하는 명상은 생각을 버리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묵상은 그 대상의 생각을 집중해 마음을 채우는 일에 중점을 둔다. 저자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매일 기록하는 묵상일기를 써볼 것을 권한다. 묵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기록해야 한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머리에서 끝나는 묵상은 머릿속에 머물다가 이내 사라진다. 그러나 묵상이 손끝을 통해 글로 정리되면 비로소 뜨겁게 가슴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므로 묵상할 땐 반드시 필기구를 들고 기록해야 한다. 업무를 기록하라. 5장 전문가를 만드는 업무일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이 사실은 복제품이다. 그런데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화성성역의궤 화성성역의궤로 화성 건축에 관한 완벽한 공사기록서이며 한국 건축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진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1796년 8월에 2년간의 성곽 축조를 끝내고 정조의 명으로 2달여에 걸쳐 편찬한 책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건축공정 업무일지다.
업무에서의 정확한 기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의 재난사에서 기록의 누락이 가져온 피해는 상당하다. 삼풍백화점 참사의 원인이 된 부분의 시공과 관련한 자료가 없어서 책임자 확인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런 기록의 부재는 국가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것으로 업무에는 반드시 철저한 업무 일지와 기록이 필요하다. 사원들에게 바인더를 들고 다니며 기록을 생활화한 중소기업 이랜드는 이런 기록에 의해 쌓인 데이터를 잘 활용한 결과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삼성의 설립자 이병철 화장도 기록을 생활화하는 습관으로 평생 경영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아들 이건의 회장도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의 에세이집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서 일본이나 유럽에 50년 된 회사와 5년 된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과거 데이터 차이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역사의 차이는 곧 기록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록이란 무언가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때 축적된 자료들은 창조적인 재생산의 바탕이 된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의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신만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자. 일상과 업무에서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피드백 주고 데이터를 더 다듬으면 훌륭한 자신만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지식 근로자임을 잊지 말자. 이 말은 피터 드러커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자기 일을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개선과 혁신을 위해선 데이터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기록은 필수적이다. 6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타임테이블. 절대적인 시간이란 흐름에서 나를 위한 상대적인 시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버드대학 리처드 라이트 교수는 하버드생들의 대학 생활을 조사한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을 집필했다. 그는 여기서 공부와 과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성공적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학생의 노하우를 보자. 모두 수긍이 가는 요소들이다. 그럼 1위는 무엇일까? 바로 시간 관리에 철저하다다. 현대 경영학의 구루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도 시간 관리의 첫 단계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신의 시간 사용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찾아내어 개선하도록 조언한다. 미래를 기록하라. 7장 기적을 이루는 비전 노트. 1990년 빈털터리에 무명 배우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 가짜로 쓴 $10,000짜리 수표를 넣고 지급일을 1995년으로 해두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실제로 $10,000의 수표를 받게 된다. 그의 이름은 짐 캐리이다. 자신의 비전을 적은 후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비전 선언문을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비전 선언문을 이루는 4가지 요소와 그 요소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정하는지 설명해준다. 비전 선언문을 작성했다면 그 다음은 그 비전을 믿고 우직하게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탁데일즈 패러닥스라는 신조어는 어려움이 있어도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지녀야 하며 그와 동시에 눈앞에 있는 사실들을 직시할 수 있는 규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짐 콜린스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위대함을 창조하는 모든 이들의 특징이라고 결론지었다. 8장 효율을 높이는 기록 정리. 집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듯이 컴퓨터와 노트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려면 버려야 할 자료들을 선별해야 하고 어느 것을 버릴지 난감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준도 제시해준다. 그리고 남은 자료는 분류하여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자료 검색 시 용이하고 분류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놀란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그날 바로 에버노트에 날짜를 넣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역사의 일부분을 차지할 남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느낀 나의 기억을 역사의 한 부분이라도 더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